네, 반갑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테마주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가지 종목이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 쟁쟁한 종목들이에요.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랩지노믹스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51과 LG 디스플레이는요 실적이 조금 안 좋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기 검색 종목,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검색을 했나 살펴봤더니 신풍제약하고 영진약품을 많이들 검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주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전염병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진단이 조금 많이 되겠네요.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유니온 머티리얼부터 우리가 보도록 해야 되겠죠. 네, 거래량 특징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부터 보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을 보게 되시면 이제 아래쪽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기업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기업은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유니온과 관련된 모양새들은요,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부품, 그 다음에 소재? 이런 쪽으로 일단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종목이 일단은 가지고 있는 이 기대치, 재료 이런 부분들은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상승했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히토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갖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9.64%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한 종목군으로서는 이제 사실 히토류가 조금 약하긴 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 미중 간의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히토류를 뭐 제한하자, 뭐 또 이렇게, 물론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이제 이 히토류의 어떤 생산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히토류가 사실은 중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히토류를 가공을 해가지고 추출해내는데 상당한 환경오염, 그 다음에 좀 뭐 비용적인 측면도 그럴 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그것을 좀 도맡아서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의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중국이 무기화하겠다. 나 히토류 안 할래. 왜냐면 이 히토류라는 것은 뭐 첨단 제품들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네. 여기서 이제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은 약간은, 네,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 히토류에 대한 어떤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히토류를 우리가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대제품을 하는 부분이겠죠.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 이런 쪽인데 이것이 이제 히토류의 대제품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토류에 대한 생산은 조금 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환경오염이라는 일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만드느냐, 좀 부담돼. 그렇다면 대제품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기대치들이 이 유니온 머티리얼, 이 유니온에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중 간의 갈등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은 뭐 중국 쪽이 화해의 제스처를 좀 내세웠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뭔가가 나오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추가 상승 정도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게는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래량 부분을 보게 되시면은, 목요일, 금요일장에서 이제 상승이 나가는 모습이 됐고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지금 과매수 국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정도 더 상승, 두 차례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월요일 시장에서 한 번 정도 더 상승하게 되면,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제 저항대를 넘어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과하지 않게 상승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기적 입장에서 본다면 히토류에서 이제 대제품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기적 상승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과매수 국면과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차익 실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이 이렇게 히토류를 가지고서 무기화하겠다,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말로는 나오겠지만 중국이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의 전면전 선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을 한다라면 단기 상승 이후에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현재 추세적인 부분들은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단기적 차익 실현, 길게 보시는 분들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그냥 안 파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팔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재매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하루 더 보세요.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 차익 실현 관점 보시면 되는데, 추가 상승이 갭으로 떠가지고요, 주가가 갭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그냥 그대로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 음봉이 나왔다거나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졌다거나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거나 또는 전일 종가겠죠. 이제 금요일 종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단기적 부분에서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홀딩이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차익 매도에 대한 관점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랩지노믹스예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뭐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그 목요일날 상한가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조금 부담돼요. 왜냐면 이제 그 상한가 흐름에서 추가 상승이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담되죠.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래 꼬리가 달렸죠. 윗꼬리 달렸지만 몸통이 닷지 형태예요. 그리고 갭을 그대로 넘어갔잖아요. 갭을 지켜준 모습이죠. 일단 깨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지켜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매도만 나온 게 아니라 매수도 같이 나왔습니다. 과매수 국면이긴 합니다만 또 이격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을 지켜만 준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준점은요, 항상 목요일 상한가 종가 부근 39,200원 수준이 이 종목의 지지선이다. 그래서 그 위쪽에 보유될 때는, 그 위쪽에 주가를 유지할 때는 그냥 유지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현재 이 기업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젠 같은 종목이 미친 듯이 올라가죠. 시젠 잠깐 볼게요. 네, 시젠 같은 경우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요, 빠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짱짱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하면 이제 신생아 수준이잖아요.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올라갈래 라는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테마가 형성될 때요, 어느 대장주 같은 역할을 하는 종목이 많이 오르게 되면요, 그 종목에 대한 매수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주변 종목들 찾게 됩니다. 연관된 기업들. 그래서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그쪽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현재 이 목요일 종가를 지켜주고 그 위쪽에서, 즉 39,200원 수준 위에서 놀게만 된다면 종목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아직은 올라온 부분이 과매수 국면 들어갔다는 것 빼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군들은 또 한 번 넘어서는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업은 일단은 홀딩하는 것이 맞는 전략.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아래쪽으로 이게 파고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39,200원, 즉 목요일 종가 수준을 이탈하게 되면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길게 보실 분들은 여기 지금 보시면 33,000원쯤 되는데요, 이 자리가 지지선이기 때문에 35,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버텨도 돼 라는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들어오는 거 감안하실 분들은 35,000원을 지지선으로 잡으셔도 되겠다, 이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뭐 백신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언젠가는 매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SO일 가도록 합니다. SO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담감 나타났어요. 일단 뭐 예정된 영업 적자가 나왔다, 예정된 적자다, 그래서 뭐 별 부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유가 수준도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요, 워낙에 이제 기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런 정제 마진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실적이 바닥이냐 아니면 이게 실적이 나쁜 것이 연속성을 가질 것이냐 이런 쪽으로 예상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올해는 연초에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올해 정말 적자 기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S-오일이 적자라니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S-오일도 적자를 보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뭐 경기의 어떤 회복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점차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요. 일단은 3월달 저점 그 다음에 지금 자리가 다시 저점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쌍바닥 형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실적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은 애매한 상황이에요.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일단 가지고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그냥 더 밀리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면 그냥 보유하시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 그 다음에 주가의 어떤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보는 것은 괜찮겠어요.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 들어가는 위치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쌍바닥 같은 부분을 완성하고 주가가 돌아선다 확인이 된다라면 매수가 그때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보통 쌍바닥 국면에서는 이제 가운데 봉우리가 넘어갈 때, 즉 그래서 이 종목은 75,000원에서 80,000원 구간이 만들어질 때 매수가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다 수익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물타기라는 기회가 75,000원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매수 접근하시는 구간도 75,000원에서 80,000원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관망. 매도를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매도보다도 그냥 관망 이런 것들만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좀 기대하면서 지금 실적 나쁜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좀 속이 쓰리고 기분이 나쁘고 종목이 정말 더럽다. 조카 크레파스 또 나올 뻔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지금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고 뭐라고 할까요? 마음의 평화를 조금 이제 한쪽 구석을 밀어놓고 좀 문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좀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정유주도 먼저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도 대규모 적자예요. 뭐 다 안 좋지 뭐 중국 공장 뭐 다 멈추고 막 그래가지고 어차피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안 좋아요. 안 좋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오후가 아니죠. 이제 그 하반기 시점부터는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조건들이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게 이제 TV 유통 매장 또는 생산 공장이 셧다운 상황이었고 또 TV 패널에 대한 출하량이 급감했다. 왜 TV가 안 팔리니까 패널을 뭐 판매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익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 IT 쪽 그 다음에 이제 TV는 내구대 쪽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이제 경기 성장,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좋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턴어라운딩이 된다면 지금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겠죠.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 하락세만 보였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이슈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2018년도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하반기 시점부터 내년도 초 다음 연도 초반부까지 계속 상승하더라. 왜냐면 이 연말 시점부터 연초 시점까지 대부분 그 가전제품들 성수기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연말 시점에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IT 가전제품의 성수기를 연말에서 연초 시즌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전염병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왔죠. 그리고 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7, 8월 들어가면서부터 하반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년도 초까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하락 추세를 조금 바꿔줄 수 있는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홀딩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좋은 전략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 종목도 하락 패턴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15,000원대 이상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면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뭐 지금 물려 계신다. 그래도 15,000원 이상 넘어가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의 관점들은 추세를 바꿀 때 들어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이번이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바닥일 때 대응하기 좋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기 검색주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인기 검색주는 이제 워낙 뜨끈뜨끈한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또 관심들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자, 신풍제약 먼저 볼게요. 신풍제약은 이제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얘는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면 안 돼요. 아시죠? 주가가 상승할 때는 계속 상승을 해줘야 돼요. 뭔가 이상한 짓거리 했잖아요. 이상한 짓거리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식탁으로 불러가지고 뭔지 풀어 이 새끼야. 나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죠. 네. 무뚝뚝한 남편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꽃을 사가지고 와서 사랑해요. 뭐 너밖에 없어. 뭐 너는 나의 태양. 네 눈 속에 빠져 죽고 싶어. 뭐 이런 개소리 한다 그러면은 조용히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식탁을 부르세요. 그래갖고 너 무슨 문제냐? 여자냐? 돈이냐? 딱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 하던 짓이에요. 안 하던 짓을 하면 뭔가 이상하다 그러죠. 안 하던 짓을 했다라는 것은 얘가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음봉 자체의 캔들 패턴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은 계속 고평가 논란이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이런 부분들을 재료가 어찌됐든 간에 불식시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에 대한 관점은 재료가 어찌됐건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찌됐건 간에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될 때이다.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영진약품을 볼게요. 얘는 지금 막 올라서고 있는 패턴이죠.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대감들은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네, 그죠? 저항대 넘어서면서 빵 치고 나가는데 위쪽에 물론 매물대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원대 정도에 부딪힐 때는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 우려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시점 대비해서 만원까지 올라간다라면은 일단은 급상승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9,500원에서 만원대까지 가면은 윗꼬리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물대가 저기에서는 특정 가격대, 그 다음에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기가 단기적 상승의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뭔가 획기적인 어떤 이슈가 나와서 이 종목을 그냥 뭐가지 자꾸 끌어당기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까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밑에서부터 보면은 거의 100% 가까이 단기 상승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욕심내지 마시고요. 9,500원에서 만원권, 즉 추가 상승이 9,000원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차익 실현 관점 보시면 좋겠는데 전부 다 팔기는 아까우실 수도 있어요. 수익 잘 나는데 또 이런 테마들은 비정상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정상적인 어떤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패턴을 벗어나 가지고 단기적으로 때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또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더 올라가면 아쉬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반 정도 매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시에는 9,000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절반 정도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올라가지 못하고 내린다 그렇게 되면은요 아래쪽을 그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8,400원 종가인데요. 8,400원에서 이탈되면 바로 자른다. 너무 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8,000원까지 봅니다. 보통은 이렇게 긴 양봉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요. 몸통의 절반 정도까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지 마시고 8,000원을 기점으로 보세요. 그래서 8,000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주가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 관점 그냥 매도하시고 다음번에 다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테마가 미쳤다라고 생각된다면 다 팔기 아까우니까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8,000원의 지지선, 위로 올라갈 때는 9,000원 넘어가면서부터 매도에 대한 관점들을 고민하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그냥 보유하셔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순식간에 6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간 금방 갔죠? 네. 종목들에 대한 관점도 꼭 내 종목에 대한 진단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진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내 종목과 비슷한 종목들을 대응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제 새로운 월요일에 또 충전 많이 하셔가지고, 성공 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